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유익입니다. 중국의 우한 폐렴이 제2의 사스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틀 만에 136명이 새로 확진을 받았고 세 번째 사망 환자도 나왔습니다. 이로써 우한 폐렴은 베이징과 선전 지역으로 확산되며 환자 수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한 폐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이루는 말로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12월 12일 발병한 폐렴입니다. 중국은 사스 때와 마찬가지로 폐렴의 집단 발병 사실을 숨기다가 12월 31일이 돼서야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국내에서도 20일 우한 폐렴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고열 등의 증상을 보여 격리돼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으니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 대응을 강화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입국 하루 전인 18일부터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있어 중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단순한 감기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환자가 조기 격리돼서 지역사회에 노출되진 않았다고 하며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는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공항 근처에 이번 사태를 대비한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하는 걸 보니 우한 폐렴에 대비한 초기 대응 수준은 잘 갖춰진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3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원인 불명의 호흡기 질환, 사스의 공포를 아직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에서 감염자 5,328명에 사망자 349명, 홍콩 1,755명 감염에 사망자 299명, 캐나다 251명 감염에 사망자 44명, 전 세계적으로 8천여 명의 감염자와 800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으며 추정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경제적 피해를 입혔던 최악의 전염병이었습니다.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사스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감염 4명에 사망자 0명, 물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는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한 홍콩과도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한국을 사스 예방 모범국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의 우한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온 후 원인 불명의 폐렴 증상을 보여 격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한 폐렴과의 연관성을 추적했으나 판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며 우한 폐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난 11일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환자는 퇴원했으며 그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끝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사람들 사이의 질병은 물론이고 야생동물에 의해 전염되는 AI나 구제역 등을 성공적으로 막아왔습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높아 중국의 돼지들을 거의 전멸 상태로 몰아갔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초기 방역 성과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조치와 성과를 182개 회원국과 공유하고 각국의 방역정책 수립 시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조기에 막을 수 있었던 방법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위급 국제회의와 베를린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해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초기 방역 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아세안 4개국에 대한 방역기술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사스가 국내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전쟁 상태와 다름없다는 각오로 임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우리 국민을 지켜냈습니다. 메르스가 전 세계로 확산 중인 걸 뻔히 알면서도 한국에 무슨 낙타냐며 손을 놓고 지켜만 보던 박근혜 정부. 국내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에도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은 엄벌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던 박근혜 정부는 감염 186명, 사망 38명이라는 참사를 기록했습니다. 중동에 출장 갔던 최초 의심 환자가 제발로 병원을 찾아가 메르스 검사를 해달라고 했지만 국내에 메르스를 막기 위한 시스템은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 이미 중동에서는 메르스 전염으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메르스의 치사율은 30에서 40%로 사스의 9.6%보다 높지만 전염성은 사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질병입니다.
전염성이 낮으니 초기에 제대로 대처했으면 40명 가까운 생명이 죽는 안타까운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병을 막는 것보다 병에 대한 소문을 막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3차 감염자를 발생시킨 메르스 민폐국으로 전 세계에 낙인이 찍혔습니다. 오죽했으면 뉴욕타임즈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스를 막았던 전력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는 과거 사례에서 교훈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까지 했겠습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국민이 할 수 없는 일은 국가가 대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없어서 국가에 위탁해놓은 이 임무를 국가는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자한당의 1호 공약이 고용계약법 제정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어려우니 국가가 나서서 기업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임금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기업과 개인이 1대1로 계약을 진행하라는 자한당의 공약은 국가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역 단계부터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자칭 보수의 머릿속에 국민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